표본 비율도 얘랑 되게 비슷해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주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지금 두 번째 거 내가 지금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표본 비율을 할 때요, 꼭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표본을 골라낼 때요 반드시 뭐 하기로 했었어요? 임의 추출, 즉 복원 추출을 하는 거였죠. 네. 맞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표본 비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문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할게요. 자, 몇 번이냐면 828번을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828번을 문제를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집단. 여기서 말하는 모집단이라는 게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있는 값들을 x바1, x바2, x바3, x바4 그런데 이것들을 잘 볼게요. 어떤 비율이요? 제주도를 작년에 다녀왔다는 회원의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10%요. 10%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뭐 할 확률? 제주도를 작년에 다녀온 사람을 뽑은 확률은요? 10분의 1. 이게 지금 10분의 1이라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 모집단 전체에서의 비율이죠. 확률이라는 말이나 비율이라는 말이나 비슷비슷. 오케이? 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모집단에서의 사람이 뭐라고요? 저렇게 비율 10분의 1이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몇 자리를 골라준다라는 말입니까? 400명짜리를 골라준다 이 말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400이라는 얘기는요, 이 대가리 수가 총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400명이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는 나도 뭔지 모르는 값들이 막 뽑혔을 겁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막 J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뽑혔을 거예요. K 이렇게.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맞습니까?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여기 사람 집어넣을 때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그리고 임의 추출. 독립시행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X가 뭔지는 아직은 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몇이라고요? 400짜리라고요. 네. 자, 이 400명 중에 제주도를 작년에 다녀온 사람을 고를 확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n분의 x라고 하겠죠. 이 x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중에 작년에 제주도에 다녀온 사람의 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 거에서도 생각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오케이? 여기 위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체에서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온 사람의 비율을 우리는 표본 비율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요, 몇 명 뽑아낸 거예요? 여기서 총 몇 명 뽑아낸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표본 비율이겠죠? 네. 맞아요? 그 모자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아까 전에 뭐였어요? 표본 평균에서는 이렇게 바로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뭘로? 이렇게 모자처럼 햇이라고 읽어줍니다. 모자 햇, 피자 햇 뭐야? 표본 피햇이라고 해줍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근데 그 피햇이 하나겠어요? 아니면 존나게 많겠어요? 많아요. 존나게 많겠죠. 한두 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줄줄줄줄 나올까요? 많아요. 줄줄줄줄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병신같이 아까 전에 병신같이 조심해야 될 등급이 뭐였어요? 표본 평균이 곧 모평균은 아니라고 했지. 이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놈이 곧 모비율이랑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 이 표본 비율의 평균값이 누구랑 동일하냐? P랑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시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은 누구예요? 기호상으로 표시를 하면 n분의 x이죠. 맞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해요? 네. 그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요, n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그냥 상수죠. 그쵸? 400명이라는 상수이죠. 결국엔 얘 아닙니까?
자, 이 말 이해하죠? 그럼 생각을 해보죠. 이 X라는 게 사실 뭐예요? 여기서 제주도에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의 뭐예요? 수죠. 응? X가요? 이 X가요. 전체 수 아니에요? 그 몇 명이냐, 몇 명이 갔다 왔냐를 골라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표본에서 이 n이 바로 뭐예요? 표본의 전체 인구고요. 전체 총수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일반적인 이 x 값을 평균값은요. 즉 제주도를 다녀온 사람의 평균값을 어떻게 뽑히죠? 평균값이요? 그럼 10분의 전체. 그렇죠. 전체 인원이 뭔지 모르지만 전체 인원의 뭐예요? 이거 각각이라고 보였어요. 독립시행이었죠. 그럼 이항분포 BMP죠. 근데 여기서 n을 모를 뿐이죠. 맞습니까? 네. 이 말은 이해하죠? 이해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몇 명 중에서요. n명 중에서. 그쵸? 얼마의 확률로? 10분의 1의 확률로. 평균적으로 몇 명이 나오느냐를 뜻하는 게 이 뜻 아닐까요? 얘가 그러면 NP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이항분포 BNP죠. 맞습니까? 네. 몇 분의 몇이라는 확률이 표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 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그 몇 명 중에서 n명을 뽑았죠. n명 중에서 내가 희망하는 사람이 뽑힐 확률들이 지금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NP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엔 뭐랑 똑같아집니까? PS는 모 비율 P와 동일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봐요. 표본 비율 하나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그 표본 비율들의 평균이 모 비율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기 이 P에 아까 전처럼 그 표본 평균을 구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도 이항분포 잡아. 이거 지금 각각의 비율이 이거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그 횟수를 생각해 보면 얘도 T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겠죠. 모 비율의 정규 분포를 따라갈 겁니다. 그쵸? P에 뭐라고요? 분산이 뭐로 계산돼요? MPQ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가리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뿐입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이 P햇을 좀 보겠습니다. 이 P햇 쪽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냐? 이거 지금 우리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이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확률이요? 이거 정규 분포, 이항분포죠. 이항분포는 횟수가 많아지면 뭐라 했어요?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죠. 얘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표본 비율의 분포가 모 비율 P에 오케이? 누굴 따라가냐? 루트 n분의 PQ로 따라가는 형태를 가정한다고요. 이거 지금 까먹지 마요. 뭐라고요? 이항분포입니다. 잠깐만. 네. 조금만 좀 MPQ에 적이니? 몰라. 여기 MPQ 아니에요. 네. 전체 인원은 모르잖아요. N분의 PQ? 전체 인원 모른다고요. 얘는요. 확률에 그거는. 전체 인원을 알아야 몇 번 시행에 뭐가 나올 텐데 얘는 그걸 지금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말았죠. 얘가 분명히 이항분포를 따라갈 거죠. 그쵸? 전체 집단에서 골라내기 시작하면 이항분포를 따라갈 거죠. 왜 독립시행이니까요. 근데 전체 인원이 몇인지 모르니까 제 걸 못 적어줍니다. 그죠? 얘는요. 전체 인원이 몇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n자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P의 뜻은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고요? 이런 분포들을 따라간다고. 됐습니까? 왜요? 이건 지금 뭐예요? 원래는 N, P, Q죠. 맞아? 근데 여기서요. X가 뭐가 됩니까? 그쵸? NP로 나눠지게, N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P의 분포는 얘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뭐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 내가 표본 평균 분포의 1번이랑 아예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거기서 볼래요? 바로 828번 보세요. 얘는요 완전 땡큐입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풀려요. 어떻게 풀린지 보세요. 자, 10분의 1이라는 모비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임의로 추출한 400명의 그 회원이 비율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예요? 7%에서 몇 퍼센트? 13% 이하일 때, 그죠?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 모비율이 거기서 뽑힐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표본 비율이 얼마에서 얼마예요? 그러면 모비율이 10분의 1이죠. 이 정규 분포를 그려봅니다. 얼마죠? P 모비율 10분의 1이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분포가 3포도가 얘를 따라간다고. 루트 n분의 p q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p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q는요? 10분의 9겠죠. 그리고 n은요? 400이겠죠. 그거 맞춰서 써주면 여기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인 걸? 7%에서 뭐? 13% 맞죠? 이거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표준화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립시행이라는 말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기 모비율 P요. 오케이? 표본 비율 N에 400이요. 됐죠? 대답해야 될 텐데. 남이 어느 부분? 저기 루트에서 n분의 pq잖아요. 어허. 그러면 여기서 저게 n분의 x가 돼서 음흠. 저게 n분의 1 했으니까 그러면 표본의 N에 모비율 P를 따라가는 건 이해해요? 네. 그러면 10분의 1이 계속 독립시행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쵸? 지금 우리는 얘의 분산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P의 누굽니까? n분의 x죠. 맞아요? 네. 이 맞겠네. 그러면 그럼 얘는요? n제곱분의 됐습니까? vx는 근데 vx죠. 네. 그 x가 지금 누굽니까? 여기에 n명 중에 네. 제주도를 작년에 다녀온 사람 수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독립시행에서 시행이 몇 회요? n회예요. npq.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여기서 분산 어떻게 구해지죠? 네. npq로 구해지죠. 네. 거기다가 이게 npq죠 그러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n분의 pq니까 표준 편차는요. 루트 n분의 pq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임의 추출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얘기가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오케이. 똑같은 건 또 뽑아도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의 확률로요? 10분의 확률로요. 오케이. 마치 주사위의 1의 눈이 몇 번 나올 확률인지 찾는 거랑 다를 바 없죠. 됩니까? 안 그랬어요. 아니야.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치.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분산의 표현이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맞춰서 표준화해서 또 풀면 되는 겁니다.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 아까 전에 그 표본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잘 이해하면 다 비슷한 얘기가 반복돼요. 개 때린다 이년아. 아니 저거 이름했더니 아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 했지? 표본. 아 진짜 애호박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애호박. 먹고 싶어. 아니 나 애호박이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해. 됐습니까? 저 모비율을 못 찾는,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못 찾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 수가 몇인지 몰라서요. 뭐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래 그 앞에 거에다가 그냥 x인데 n분의 x를 바꿔서 써줬으니까 네. 똑같아요. 네. 어. 앞에 것도 좀 저렇게 충분히 크면 np랑 npq 써도 되겠네요. 아니 앞에 거는 전부 독립시행이면. 독립시행이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죠. 진짜로 독립시행을 따라가는 어떤 모집단이 있었을 때 독립사건의 확률을 따라가는 어떤 모집단이 있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면 똑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 말이요? 자 그럼 봐요. 한 문제만 더 하면 끝나요. 오케이? 그 문제가 뭐냐면 832번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모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학교 지금 어디 나가냐? 다 끝났냐? 그럼 EX가 지금 아하. EX가 뜻하는 게 제주도로 간 사람들의 수. N명 중 400명을 뽑은 것 중 네. 평균적으로 몇 명이 갔느냐라는 거죠. 네. 주사위를 400회 굴렸을 때 평균적으로 1의 눈이 몇 번 나오느냐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죠. 지금 설명한 게 뭐예요? 이게 표본 비율의 분표죠.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전체 표본을 다 구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전체 표본을 모를 때는요. 한 표본으로 뭐 할 때입니까? 전체를 추정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처럼 되게 비슷합니다. 내가 아까 전에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일단 모집단에 표준 편차가 없으면 일단 임시로 갖다 쓴다. 누구로 갖다 쓴다? 전체. 표본에 표준 편차를 갖다 쓰라고 했죠. 네. 그 말 이해해요? 네. 뭐가 없을 때요? 전체. 전체의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실내 구간을 구할 때도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 될 게 누굽니까? 표준 편차죠.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잡아놓고 했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 표본이 딸랑 하나가 주어져 있다 치죠. 하나. 두 번째에서 했던 것처럼 표본이 하나가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뭐를 추정하는 겁니까? 모비율 P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 표본 하나에서 크기는 n개짜리겠죠. 맞습니까? 이 하나의 표본에서 이 P 해시라는 놈이 아까 전에 위에 있는 걸 따져보면 또 정규 분포를 따라갔을 때 얘의 위치를 따져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전체라는 모집단의 P를 알 때는 그쵸? 전체를 알고 이 표본들에 대해서 구할 때 아까 전에 표본의 정규 분포가 누굴 따라갔어요? 모비율 P에 누굴 따라갔습니까? 루트 n분의 PQ의 제곱을 따라갔었죠. 방금 전에 쓴 대로 쓰자면요. 그러면 얘는요. P 해제 정규 분포는 이런 식으로도 생긴다고 쳤을 때요. 맞아요? 네. 모비율이 누굽니까? P죠. 그쵸? 대칭인 비율이 P죠. 그러면 P 해치 여기에 또 몇 %의 확률로 들어있냐를 따져주는 거죠. 95%라고 또 쳐보겠습니다. 0.95라고요. 그럼 여기는요. P 더하기 또 뭐예요? 1.96에 루트 n분의 PQ를 써줘야 되는데 모집단 걸 알아요? 몰라요? 모집단 걸 모르죠. 네. 모집단의 PQ 그쵸? 이 X가 하나가 아니었고 원래 거의 PQ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뭐 갖다 쓰라고 했어요? 그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갖다 쓰라고 했죠. 지금 분산해서 이렇게 끌고 와줘서 써야 됐었어요. 네. 그게 얼마로요? n분의 PQ로 끌고 와줘서 써야 되는데 이 X가 모집단 전체 거의 P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일단 뭐 갖다 쓴다고? 그 표본 거 갖다 쓴다고. 그래서 뭐로 바꿔요? 이게 표본 거 일단 갖다 쓰면 원래는 n분의 n 곱하기 뭐였었어? 이게 원래 n 제곱분의 npq였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모집단의 분산이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다 쓰라고요. 표본 npq를 갖다 쓰라고요. 표본 걸로. 오케이? 없을 때 표본 거 갖다 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쵸? 얘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n분의 p 햇 q 햇이 돼요. 이쪽도 똑같겠죠. p 마이너스 1.96에 n분의 p 햇 q 햇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p 햇이 여기 내에 들어있을 확률 그러면 아까처럼 또 똑같이 해보면 모비율 p에 대한 추정 절대값이요 선생님이 했던 거 있었죠. 여기가 모집단의 NPQ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P햇, Q햇을 갖다 써서 해결을 해줘라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실제로는 다르겠죠. 하지만 근사할 거다라는 추정값인 거예요.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 이런 이치로 그쵸? 전체 표본을 알 수 있을 때 그 표본 비율 여기서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1번에서 했던 그 표본 비율의 분포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요. 오케이? 네. 그게 몇 번이냐면
832번이었습니다. 실내 구간의 성질 따위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가 끝입니다. 네.